6장 4절 지수분포를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확률 변수가 지수분포를 따른다는 말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시간을 나타낼 때요. 이제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 x에 대한 분포를 우리는 지수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객센터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상담원분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요. 그때 전화를 하고 난 이후부터 상담원하고 통화할 때까지 걸린 대기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시간에 대한 분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지수분포가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갔어요. 그래서 특정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버스가 바로 오면은 상관없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올 때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바로 이와 같은 대기 시간을 측정하고자 할 때 이 시간에 대한 분포가 역시 지수분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수분포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웨이팅 타임을 우리가 분석하는 분포라고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대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우리가 순번표를 뽑고서 기다리고 있을 때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웨이팅 타임이잖아요. 또는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가전제품을 샀는데 이 가전제품이 어떤 수명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고 난 이후부터 고장 날 때까지 걸린 시간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시간에 대한 분포는 다 지수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지수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률 변수 x가 시간을 나타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 x가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수분포를 따른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할 때 세타 2의 마이너스 세타 x승입니다. 여기서 x는 웨이팅 타임을 나타내는 즉 대기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이기 때문에 음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0보다는 크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타는 발생률을 나타내는 모수예요. 그래서 이 세타는 0보다 큰 값입니다. 이 세타를 이제 보통 이제 발생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와 같은 모양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만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 음은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나 같을 때만 정의되어 있고요. 자, x가 0일 때로 보겠습니다. 2의 0승 1이 되니까 세타가 양수를 했으니까 여기쯤에 있다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면 세타가 양수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건 무한대로 가죠. 마이너스는 분의 1 역수의 뜻이니까 무한대 역수꼴이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모양 자체가 x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고 x가 0일 때는 세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지수함수잖아요. 지수함수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잖아요. 위로 오목하면서 감소하는 그래프라서 대략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PDF는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얘가 정말로 PDF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PDF가 되려면은 전범위에서 적분한 값은 1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주어진 함수의 적분값이 1이 나오는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다시피 이 지수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0보다 크나 같을 때만 약속되어 있어요. 0보다 작을 때는 아예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0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는 적분할 필요 없고요. 0부터 무한대까지만 하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니까요. 자, 그래서 세타 그리고 2에 마이너스 세타 x승 dx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함수에 대한 이 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이 나와야만이 얘가 PDF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런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건 이상적분이잖아요. 우리 이상적분의 정의에 맞춰서 자, 여기를 우리가 a라 놓고 리미트 a를 무한대로 보내고 그냥 적분해도 되는데요. 우리 그래도 이상적분의 정의에 맞춰서 엄밀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 2와 마이너스 세타 x승 dx예요. 자,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거의 역도함수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세타 x승이죠. 왜냐하면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지수를 다시 미분해 봐요. 합성함수 미분법으로부터 마이너스 세타 내려오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세타 되니까 이거의 역도함수는 이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0부터 a까지가 되고요.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종점 대입하죠.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세타 A승.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빼는 거니까 플러스가 됐고 2의 형성 1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A가 무한대로 갈 때 세타는 양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요거는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니까 역수의 뜻이죠. 무한대 역수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요거 보다시피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fx는 보다시피 x가 0보다 크나갖고 세타 양수니까 이거 지수함수 항상 양수예요. 세타도 양수니까 이건 당연히 양수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다시피 전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이 나왔으니까 PDF의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피적분 함수가 음이 아니어야 되고 즉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 전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이 나와야 되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됐어요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만나진 않죠. 만나진 않는데 계속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PDF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면은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수 분포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지수 분포에 대한 확률 변수 대문자 x를 놓겠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특정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분에서 20분 사이 안에 올 확률 이런 의미예요. 또는 이제 은행에 가서 우리가 순번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서 5분에서 10분 사이일 확률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하는 것은 이 그림을 보세요. 얘는 전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곡선 아랫부분의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A에서부터 B까지니까 자, 이렇게 돼 있다 보면 당연히 이 A부터 B까지의 확률은 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에 해당되는데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 함수 fx가 요거였어요. 세타 2의 마이너스 세타 x승을 적분한 거잖아요. 당연히 1보다는 작은 값일 수밖에 없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의 역도함수는 요거였었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세타 x승이었고요. A부터 B인데 자, 종점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세타 B승이 되고요. 시점 대입한 거 뺍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그걸 앞에다 쓰겠습니다. 플러스가 나와서 앞에다 먼저 쓴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요 보라색 빛금친 영역인데 전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가 1이었기 때문에 저 보라색 부분의 넓이는 1보다는 당연히 작은 값입니다. 요 전체 넓이가 1이었다는 얘기고요. 얘는 당연히 0. 얼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확률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B를 무한대로 보내버리겠습니다. B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X, 자, 여기 A가 있고요. 자, B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거는 이렇게 쓰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B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자, 이제 극한을 취했다라 보세요. 조금 전에 극한을 취한 것처럼 B가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이거 0으로 가잖아요. 무한대 역수거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남는 건 요것만 남아요. 그래서 2야 마이너스 세타 A승이 됩니다. 2야 마이너스 세타 A승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는 요 A를 0으로 보내겠습니다. A가 0인 경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이 상태에서 B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했다면은 이번엔 A가 0으로 가는 경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 경우를 그림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가 B였을 때 B보다 크나 같은 확률. 자, 이 부분의 확률을 계산한 결과가 이거였다는 뜻이에요. 2의 마이너스 세타 A승이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A가 0이었을 때를 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가 B보다 작거나 같고 보다시피 0보다 크나 같은데요. 보통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지수 분포는 이 X가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음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는 크나 같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자, 여기에서 A가 0이란 얘기잖아요. A가 0이니까 2의 형성 1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1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세타 B승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요거를 그림으로 표시한다면 이렇게 돼요. 이제 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B금을 쳐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란색으로 B금을 쳐볼게요. 자, 요거예요. 이 파란색의 넓이가 1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세타 B승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요건 A로 썼고 여기 B로 썼으니까 이걸 만약에 여기를 A 대신에 B로 바꿔놓으면 이게 B승이 되죠. 한 그림에다 같이 그려서 표시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A를 만약에 B로 쓴다면 여기 똑같이 A면 A고 B면 B가 되니까요. 여기가 B가 되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어느 특정한 점보다 그 이상일 때 확률은 2의 마이너스 세타 B승이고 어느 범위 안에 있을 때 확률은 이건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파란색 빗금친 영역과 보라색 빗금친 영역은 전체 곡선 아랫부분의 영역 전체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1이 나와야 돼요. 이거 두 개 더하면 1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각각의 확률 값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보라색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순번표를 뽑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빠요. 빨리 끝나고 싶은데 30분을 초과하면 안 돼요.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딱 데드라인으로 정해놨던 30분을 초과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분을 넘어갈 확률 이거예요. 그래서 30분까지는 이제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까지 기다릴 때 되는 웨이팅 타임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하는 이 기준이 되는 값이라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수 분포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와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가 맞는지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관련된 확률 값들을 구해봤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수 분포의 평균은 이 모수 세타의 역수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수 분포의 분산은 이 모수의 역수의 제곱값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은 여기 다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이걸 지금 증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결과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평균은 왜 세타분의 1이고 그리고 분산은 왜 세타의 제곱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대값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기대값이란 것은 잘 알다시피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변수 x를 곱해서 적분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fx가 보다시피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니까 0보다 크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0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고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fx가 이거였어요. 여기 세타는 모수 일종의 상수예요. 세타 2의 마이너스 세타 x승 그리고 dx가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인테럴 0부터 a까지 이상적분의 정의에 맞춰서 계산하겠습니다. a가 무한대로 갈 때 세타 x 2의 마이너스 세타 x승 dx지요. 자, 이거 x 곱하기 지수함수니까 부분적분법을 써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f'을 2의 마이너스 세타 x승으로 g를 세타 x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얘를 적분합니다. 얘를 적분하면은 그러면 주어진 식은 여기 세타를 여기다 붙입시다. 여기다 붙일게요. 그럼 이제 g를 미분하면 이건 1이고요.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자, 이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세타 x승이 되죠. 왜냐하면 이거 미분해 보세요.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지수 합성함수니까 다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세타 내려와서 마이너스 플러스 세타 되니까 이거의 도함수 이거고 이거의 역도함수 이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부분적분법을 적용하겠습니다.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면은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fg예요. 두 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세타 x승 그리고 0부터 a까지입니다. 마이너스 인테럴 fg'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세타 x승 0부터 a까지 fg'이니까 이거예요. dx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닫고요.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종점 대입합니다. 자, x 대신에 a를 대입하는 거예요. a 2의 마이너스 세타 a승 그 다음에 x 대신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하나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합니다. 요거를 x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세타분의 1 2의 마이너스 세타 x승이죠. 이거 미분하면은 자기 자신 마이너스 세타 내려서 지워지니까 이렇게 돼요. 0부터 a까지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극한은 이제 다 정리한 다음에 한꺼번에 계산하도록 하죠. 마이너스 a 2의 마이너스 세타 a승 마이너스 종점 대입하죠.
세타분의 1 2의 마이너스 세타 A 종점 대입한 것이 이거였고요. 시점 대입한 거 뺍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의 형성 1이 되죠. x 대신 0을 대입하니까 2의 형성 1 남는 것은 세타분의 1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A가 무한대로 갑니다. 얘 무한대로 가고 얘는 무한수로 갑니다. 하나는 무한대, 하나는 무한소인데요. 얘는 분수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2의 세타 A 승분의 A 마이너스 앞에 있었고요. 자, 이런 꼴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승 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요. 여기다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 당연히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로피탈 정리 적용해 보세요. 분자는 1이고 지수 미분해봤자 자기 자신 나오니까 무한대 역수꼴이니까 이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 로피탈 정리를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분수로 바꾼 다음에 로피탈 정리 적용하니까 0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무한대로 할 때 세타는 양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요거 무한대 역수꼴이에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거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세타분의 1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세타분의 1이 나옵니다. 이제 지수 분포의 분산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지수 분포의 평균은 모수 세타의 역수와 같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분산은 이 모수 세타의 제곱의 역수와 같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분산의 정의에 맞춰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간편공식으로부터 제곱에 대한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의 제곱을 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 기대값의 정의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x의 제곱에 주어진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fx를 곱해서 적분하면 되고요. 기대값은 방금 전에 세타분의 1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계산했었으니까 여기 결과만 바로 쓰도록 하죠. 세타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지수 분포에서 이 PDF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는 0이에요. 그냥 따로 정의하지 않았다면 그냥 0이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아까 여기다 그렸던 것처럼 이런 모양의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0부터 무한대로 됩니다. 0부터 무한대 그리고 x의 제곱 그리고 fx가 세타 2의 마이너스 세타 x승이잖아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이상적분이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상적분의 정의에 맞춰서 극한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랄 0부터 a까지 x의 제곱 세타 2와 마이너스 세타 x승 dx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분의 1인데요. 자, 이걸 적분하려면 x제곱하고 지수함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분법을 2회 반복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로 여기다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f'을 세타 2와 마이너스 세타 x승으로 g를 x의 제곱이라 보면 g를 미분하면 2x가 되고요. 자,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세타 x승이 되죠. 이건 미분한 게 이거와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부분적분법으로부터 fg예요. 자, 그래서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f 곱하기 g 이거 두 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2와 마이너스 세타 x승 마이너스 x의 제곱 2와 마이너스 세타 x승이고요. 그것을 0부터 a까지 계산합니다.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인테랄 fg'이죠. 마이너스 2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플러스 2 그리고 두 개 곱하니까 x2의 마이너스 세타 x승 0부터 a까지 dx. 자, 이게 요 적분의 모양을 부분적분법을 1회 적용해서 만든 모양이고요. 뒤에 마이너스 x의 기대값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이걸 계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시 계산할 때 또 부분적분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부분적분법을 또 적용하죠. 따로 계산한 다음에 또 쓰겠습니다. 자, 두 개의 곱에 관한 형태니까 자, 이제 2의 마이너스 세타 x승을 f'으로 g를 x라 보면 미분하면 1이고요. 얘를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세타분의 2의 마이너스 세타 x승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걸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요 정도를 하겠습니다. x 대신 a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2의 마이너스 세타 a승이 되고 0을 대입해봤자 0이에요. 자, 이제 앞부분은 이제 일단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2배. 자, 부분적분법을 씁니다. fg예요. 두 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세타분의 1 x. 그리고 2의 마이너스 세타 x승. 자, 이제 그리고 여기 바깥에 2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중괄호 이렇게 쓰겠습니다. 편의상. 자, FG 이걸 0부터 A까지 계산하고요.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FG'입니다. 자, 두 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세타분의 1 바깥으로 하니까 플러스 세타분의 1이고요. 두 개 곱한 것은 2의 마이너스 세타 X승을 0부터 A까지 DX예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이렇게 가로치고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분의 1입니다. 자, 얘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A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A의 제곱 2의 마이너스 세타 A승 그리고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여기 바깥에 두 배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세타분의 1 A 2의 마이너스 세타 A승이 되고 0을 대입해봤자 0이에요. 자, 근데 바깥에 두 배가 있었고요. 그다음 요것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세타분의 1 곱하기 플러스 세타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따로 적분하면 2의 마이너스 세타 X승인데 0부터 A죠. 세타분의 1은 마이너스 세타분의 1 바깥으로 나가서 이미 계산을 했어요.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을 아예 계산하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세타 A승이고 0을 대입하면 2형승 1이 되니까 요게 계산하면은 2의 형승 1이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가로가 또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이 극한에 영향을 주는 게 여기 중괄호까지고요.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분의 1입니다. 자, 이제 극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는 분의 1이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2의 세타 A승 분의 A제곱이고 로피탈을 2회 반복 적용하면 0으로 갑니다. 여기도 분의 이렇게 바꿔놓고 로피탈 1회 적용하면 0으로 가죠. 얘는 세타 양수였고 A가 무한대로 가버렸으니까 이건 0에 가까워지죠. 왜냐하면 무한대 역수꼴이니까 0으로 갑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을 이 중괄호 부분은 여기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세타의 제곱분의 1 두 배가 있죠. 그래서 이 극한교를 다 계산하니까 세타의 제곱분의 2가 나왔었고요. 플러스 세타의 제곱분의 1 곱하기 2가 됐어요. 그리고 뒤에 세타의 제곱분의 1.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세타의 제곱분의 1이 돼서 분산이 세타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지수 분포에 요 세타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발생률 모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생률이 주어지면 그 발생률의 역수가 바로 평균이고 그 역수의 제곱이 분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관련된 예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종류의 기계 부품 수명은 평균이 100시간인 지수분포를 따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평균은 지수분포를 따를 때 평균은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모수의 역수잖아요. 근데 이것이 100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럼 세타는 당연히 100분의 1을 나타내는군요. 0.01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최근 이 부품을 새 것으로 교환했을 때 이것의 수명이 자, 이제 지수분포에서 이제 변수 x는 바로 그 대기 시간을 말하는데요. 50시간이 되지 않을 확률, 즉 새 것으로 수명이 50시간 이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여기다 그림을 그렸었죠. 자, 그 그림 다시 한번 여기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 B라고 표시했었잖아요. 자, 이제 어느 특정 시간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얘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세타 B승으로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시간 이상이 될 확률은 2의 마이너스 세타 B승이에요. 두 개 더하면 1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지금 보다시피 X가 50 이내로 계산한다는 얘기니까 이 B를 50으로 잡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이제 B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요거거든요. 이 확률이 이거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세타 0.01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50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이거는 어차피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지수만 그냥 간단하게 해놓겠습니다. 얘는 100분의 50이니까 100분의 1 곱하기 50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0.5라 씁시다. 자, 이제 이건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렇게만 표현하도록 하죠. 그래서 수명이 50시간도 되지 않을 확률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예제 6의 11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발생률이 세타로 주어지는
지수 분포의 백분위수 NP를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P 백분위수를 계산하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은 자, 요거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하도록 하죠. 자, 요 식으로부터 이거 계산하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자, NP를 계산할 때 자, 요 B 대신에 NP를 바꿔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여기다 계산합니다. 1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 발생률을 그냥 세타를 썼으니까 세타. 그리고 B 대신에 NP를 대입합니다. 자, 이 값이 P가 되도록 하는 NP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그냥 식을 계산하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이거 그림 지워볼게요. 자, 이걸 이 등호를 만족하는 이 NP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넘겨서 본다면 2의 마이너스 세타 NP 승은 1 마이너스 P가 되죠. 넘기고 넘긴 거예요. 양변에 자연로를 취합니다. 자연로는 LOG 로그라든가 LN 로그 그냥 같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대학 교과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상용로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우리는 자연로를 사용할 텐데요. 밑이 2가 되는 요 2가 2.78 나타내는 2.718 요거 이제 자연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지수상수 또는 이제 간단하게 자연상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자연지수상수를 밑으로 갖는 로그를 LN 로그라고도 쓰고 또는 더 간단하게 밑을 생략한 채 그냥 이렇게도 쓰고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로그를 만약에 꼭 다뤄야 된다면 그때는 오히려 밑을 10을 써서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도 저자분들이 이제 요걸 이용해서 표현한 것뿐이에요. 자, 이제 이 LN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하거나 아니면 얘를 그냥 상용 로그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상용 로그로 본다면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게 밑이 2인 여기 자연지수 상수거든요.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이 식에서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는 1이잖아요. 이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그래서 우리는 밑이 2가 되는 지수를 간단하게 계산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자연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마다 저자마다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책에서는 요걸 다 자연 로그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양변에다 자연 로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OG나 LN이나 다 똑같은 말이니까 더 기호가 간단한 LN 로그를 취하도록 하죠. LN 2의 마이너스 세타 NP예요. LN 1 마이너스 P예요. 그럼 진수의 거듭적 로그 앞에 배수로 가고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는 1이 되니까 이걸 계산한 것은 마이너스 세타 NP가 되고 자, 이제 이것을 다 계산하니까 N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제 에타라는 기호를 쓴 거예요. 에타. 읽을 때 에타라 읽으면 돼요.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그리스 문자 에타예요. 에타라고 그냥 정확하게 발음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에타 P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진수의 거듭적 로그 앞에 배수 내려가고 우변은 로그 1-P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이 백분위수의 에타 P를 계산하시라는 얘기했으니까 에타 P는 마이너스 세타분의 1 로그 1-P입니다. 이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LOG 로그랑 똑같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P 백분위수를 구하는 것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여기 보다시피 이 좌변의 확률하고 우변의 확률이 같은데요. 잘 보면 좌변에는 양의 실수 S에 대한 조건이 있었는데 오른쪽은 S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이 S에 대한 조건이 있든 없든 다 T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지수분포에 여기 보다시피 무기억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성질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자, 이것이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는 이 지수분포만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좌변과 우변이 같아졌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조건부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X가 S 이상이 되는 조건 하에서 X가 T 플러스 S보다 클 확률은 S의 성질에 상관없이 그저 T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자, 좌변에서 우변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T 플러스 S. 자, 그리고 X, 이게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P, X, S, X가 S보다 클 확률 분의 그 다음에 여기 T 플러스 S 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발생해야 되잖아요. 이거 동시에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x가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 교집합이거든요. 교집합을 잘 보세요. x가 s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t 플러스 s보다 큰데 이 t가 양의 실수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교집합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살펴볼까요? 이거 지금 이 x가 다 같이 지수분포의 확률 밀도함수예요. 지수분포의 확률 밀도함수에서 어느 특정 값보다 큰 경우 아까 그림 그렸었죠. 여기가 b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뭐예요? 2의 마이너스 세타 b잖아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b 대신에 s를 쓴 거예요. 얘는 분자는 b 대신에 t 플러스 s를 쓴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2의 마이너스 세타 b 대신에 s를 썼으니까 s승, 얘는 b 대신에 t 플러스 s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세타 t 플러스 s승 이렇게 돼요. 근데 전개라면 2의 마이너스 세타 s승하고 2의 마이너스 세타 s승이 다 소거되니까 다 정도라니까 2의 마이너스 세타 t승만 남죠. 이거는 이 확률을 이용해서 표시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x가 t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하고 이 조건부 확률이 같아요. 그래서 s의 어떤 선택에 상관없이 그냥 t가 클 때의 확률하고 같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로 그냥 무기억 성질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S에 대한 조건하고 상관없이 결정이 됐어요 라는 얘기예요. 우리 책에도 보면 이제 저자분들이 설명해 놓은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음 연도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 그 다음 연도에도 교통사고가 날 그 확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년도에 10년 동안에 교통사고가 없던 전년도에 교통사고가 나왔던 거는 상관없이 바로 다음 연도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하고 값이 같아요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에 그 전년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안 했던 그런 성질하고 상관없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발생한 거랑은 전혀 관계없이 다음 연도에 발생할 확률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것, 이런 성질 때문에 지수분포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분포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지수분포하고 우리가 앞단원에서 배웠던 포화성분포랑 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분포하고 포화성분포,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수분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에 대한 분포가 지수분포입니다. 그에 반해서 포화성분포는 단위 시간이나 단위 공간 내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횟수에 관한 분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우리가 특정 버스를 기다리려고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특정 버스를 기다릴 때까지 걸린 시간에 대한 분포를 다룬다면 그것은 지수분포가 돼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가서 우리가 1시간 동안 특정 버스가 몇 대나 지나갈까 하는 것을 조사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것은 횟수에 관한 분포이기 때문에 포화성 분포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지수분포하고 포화성분포는 서로가 대비가 되는 분포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수분포는 연속형 확률 변수이고 포화성분포는 이산형 확률 분포예요. 한쪽은 대기 시간을 측정하지만 한쪽은 그 사건이 발생할 횟수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주 특별한 조건 하에서는 포화성분포랑 그리고 지수분포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제 조건으로서 버스가 1시간 동안에 한 대가 지나갔어요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는 포화성 분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포화성 분포를 따르게 되는 변수를 x라 놓고 그리고 지수 분포를 따르는 변수를 y라 놓으려고 합니다. 포화성 분포의 변수는 x, 지수 분포를 따르는 것은 y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은 참고로 포화성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복수 삼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성 분포의 확률 변수를 x라 놓는다고 했었으니까 자, 이제 이것은 포화성 분포의 PDF예요. 포화성 확률 변수의 PDF fx는
X가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횟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가 발생하고 두 개가 발생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화성 분포의 모수는 람다로 표시했었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람다 X승 2의 마이너스 람다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포화성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포화성 분포의 평균과 그리고 분산은 다 같이 이 모수 람다가 됐었습니다. 이건 평균과 분산이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에 한 대가 지나갔다고 가정한다면, 자, 이제 버스가 지나간 대수가 X를 나타낸다면 한 대가 지났으니까 1팩토리얼 1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제 포화성 확률 변수를 X라 했었을 때, 그러면 한 대가 지나갈 확률은,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값을 이게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는요,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 말하면 안 되는데 잘못 표시했군요. 이 PDF라는 것은 연속형일 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화성의 확률 함수, 간단하게 확률 함수 또는 확률 질량 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확률 밀도라는 것은 연속형일 때만 붙입니다. 선생님 무심코 PDF라 썼네요. 확률 질량 함수라 해서 probability 그래서 여기는 M은 이제 매스 질량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PDF가 아니라 PMF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그냥 간단하게 PF 확률 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포화성의 확률 함수는 자, 여기에다가 X 값을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각 변수에 대하는 확률 값이 나타나죠. 이산형 자료니까요. X가 1일 때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모수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승으로 확률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였어요. 자, 이것이 바로 자, 포화성 분포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할 거예요. 버스가 1시간 동안에 한 대가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지수 분포의 확률 변수를 Y로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한 대가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Y1이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한 대가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이제 1시간 이하였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버스가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버스가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을 초과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변수는 시간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같은 조건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보다시피 등호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버스가 지나갈 때 걸린 시간과 두 번째 버스가 지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의 총합은 그럼 당연히 1시간을 넘어섰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을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Y1이 그냥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등호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그냥 자, 여기 등호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이제 등호 없으니까 등호 없는 경우만 놓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럴 확률을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시간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지수 분포를 따르잖아요. 자, 이것은 포화성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였다면은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 지수 분포는 자, 이제 F 여기가 Y가 되죠. 자, FY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가 세타 2의 마이너스 세타 Y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지수 분포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잘 볼까요? 변수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변수 함수가 돼요. 그래서 FY1, Y2 이변수 함수가 되는데요. 자, 이제 이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은 각각 확률적으로 독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FY1과 FY2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FY1은 여기다가 Y 대신에 Y1을 대입하면 되니까 세타 2야 마이너스 세타 Y1승이 되고 Y2는 세타 2야 마이너스 세타 Y2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FY1, 얘가 FY2예요. 서로 확률적으로 독립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이냐면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진다면은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이 영역 안에서 적분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 안에서 이 함수를 적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두 개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배웠던 이중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미분적분학에 이중적분을 안 배운 학생들은 그 이중적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다별량에 대한 그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중적분을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뒤에 가서 다별량을 또 다루니까요. 혹시라도 미분적분을 공부한 적이 없는 학생들은 이중적분을 반드시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이중적분을 지금 이 교과정에서는 이중적분을 처음부터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만일 다시 얘기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학습을 했었던 이상적분을 배운 적이 없다든가 이중적분을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은 미분적분학 교과정을 먼저 학습한 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변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역 안에서 이 함수를 적분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위의 사를 내려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문자로 쓸게요. 여기가 y1, 여기가 y2라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네들은 전부 다 시간을 나타내니까 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1사분면 안에서만 생각할 거예요. 1사분면 안에서만 있고요. 자, 여기 보면 y1이 1보단 작다라고 했었으니까 y1이 1이 되는 건 여기에요. 소문자로 씁시다. y1이 1이 되는 경우, 자, 요게 1보다 작다만 했지만 사실 0보다는 크고 같으니까 요 영역에 해당됩니다. 이쪽을 의미하는 바는 요거예요. y1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요쪽이고요. 자, 얘가 의미하는 바는 또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넘기면은 소문자로 쓸게요. y2는 마이너스 y1 플러스 1이죠. 자, 여기가 y1, 여기가 y2예요. 자, 그러면 y2, y1 마이너스 y1 더하기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1이 되는 직선이란 얘기예요. 파란색으로 해봅시다. 여기 1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직선, 이 직선이 바로 y2는 이퀄 마이너스 y1 플러스 1을 나타내는데요. 그거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조건도 만족하고 동시에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것을 빗금을 쳐서 표시한다면 여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가 돼요. 자, 얘가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지수분포의 이변수 함수의 지수분포의 정역에 해당됩니다. 도메인의 약자를 써서 D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이제 여기 y1이 1보다 작고 y1 플러스 y2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이제 이중적분이에요. 영역 D 상에서 f y1, y2에 대한 dy1, dy2 두 변수에 대해서 이 피적분 함수를 적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건데요. 이거 이중적분을 만약에 잘 모르겠다는 학생들은요. 일단 이 부분을 점프를 하세요. 나중에 이중적분을 공부한 다음에 되돌아서 다시 풀어보세요. 자, 우린 여기에서 이 영역 D를 잘 보면 영역 D는 자, y1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상수 범위입니다. 항상 적분할 때 변수 범위를 먼저 하고 상수 범위를 나중에 합니다. y1이 취할 수 있는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y1을 먼저 적분합니다. 그럼 y1을 나중에 적분합니다. 말을 잘못했군요. 정정합니다. 상수환을 나중에 적분하고 변수환을 먼저 적분하거든요. 그래서 y1이 보다시피 상수환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적분하고 y2가 변수하니까 먼저 적분합니다. 자, 이제 y2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빗금친 영역에서 y2가 이 세로축이잖아요. 여기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서 인아웃을 따집니다. 들어가는 선은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쭉 가면 무한대까지 가잖아요. 여기 무한대까지 가란 얘기예요. 들어가는 선은 y2는 얘를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y1 플러스 1을 통과해서 들어갔다가 이 직선보다 크고 이 위는 다 계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f y1, y2인데요. 자, 요 피적분 함수가 보다시피 이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y1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자, 두 개의 곱이에요. 세타 2의 마이너스 세타 y1승 곱하기 세타 2의 마이너스 세타 y2승 그리고 y2를 먼저 적분하고 그 다음에 y1을 나중에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y2를 먼저 적분할 때 y2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수 역할을 하거든요. 이 편적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변수는 상수 역할을 하니까 이 보라색으로 밑을 쳐는 이 함수는 y2에 대해서 적분할 때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가 되고 세타 2의 마이너스 세타 y1승 나갔고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y1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세타 2의 마이너스 세타 y2 그리고 dy2를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y2를 dy2 그리고 dy1입니다. 자, 얘를 먼저 적분한 다음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세타 2의 마이너스 세타 y1인데요. 자, 이제 요거의 역도함수를 계산하는데, 자, 이거 무한대니까 원래는 정확하게 리미트를 붙여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역도함수를 바로 찾은 다음에 그리고 극한의 개념으로 이걸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도함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얘는 y2에 대해서 얘를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세타 y2 승이잖아요. 얘를 y2에 대해서 미분해 보세요.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y2에 대해서 지수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세타 내려와서 마이너스 플러스 세타 되니까 이거 역도함수는 이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y1 플러스 1부터 여기 무한대인데요. 원래는 이게 무한대 이렇게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대학 교재에서 그냥 이교로 그냥 쓰니까 우리도 원래는 리미트를 붙여야 되는 것 아까 다 설명했었죠. 알고 있다가 가정하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점을 대입할 때 세타는 이거 양수예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역수꼴이죠.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종점 대입하면 0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점 대입한 거 빼는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니까 0부터 1까지 세타 2야 마이너스 세타 y1 승이 되고요. 종점 대입한 거는 무한대의 역수꼴이니까 0으로 가고 시점 대입한 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면서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2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세타가 있었고요. 그 다음 y2 대신에 요걸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y1 플러스 1입니다. 약간 위에 올려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종점 대입한 건 0이고 시점 대입한 거 빼서 이거 곱셈이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dy1이 된 거죠. 자, 이제 요거 먼저 지수법칙을 정돈해서 간단하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가 되고 여기가 세타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거 보세요. 플러스 2의 세타 y1 지수승이 있죠. 2의 마이너스 세타 y1 지수니까 이거하고 이거 하나씩 지워지는군요. 이제 남는 것은 2의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하면 2의 마이너스 세타승이 남아 있어요. 세타 2의 마이너스 세타승 그리고 d y1입니다. 근데 y1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상수잖아요. y1이라는 변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수니까 적분기호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고 1을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1이죠. 그래서 이것만 남아요. 자,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지금 이건 뭘 조사하려고 했던 것이냐면은 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버스가 1시간 동안에 한 대가 지나갔다고 했을 때 그 지나간 대수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때는 포화성 변수가 포화성 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 시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한 대가 지날 때 1시간 이하이고 두 번째 버스가 지날 때 걸린 시간은 1시간을 초과했다고 가정하고 나서 보니까 지수 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 지수 분포를 따를 때 요 이별량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본 결과 쭉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모수 2야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기서 잘 볼까요? 우리는 포화성 분포로 보고 계산했던 거랑 지수 분포로 보고 계산했던 것을 잘 비교해 보면 이 람다가 포화성 분포의 모수였었죠. 근데 이 세타는 지수 분포의 모수였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모수를 같은 교를 써서 표현했다고 가정할까요? 이 세타를 람다였다고 생각한다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록 아주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포화성 분포랑 이 지수 분포가 관련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련은 이제 우리 수준을 벗어납니다. 우리 이 인문 서적을 벗어나니까 두 개가 관련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둬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 분포 그리고 포화성 분포 사이의 관계까지도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6장 4절 지수 분포에 대해서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자, 이제 단원이 바뀌어서 제 7장은 우리가 표본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